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최범기입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로 집계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진입한 것은 아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추세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 적극 대책에 나서고 있죠. 세계 경제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까지 경제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에포크 타임스의 베스트셀러인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중 그 경제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경제편 악령의 미끼 중 그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은 공산주의라는 악령은 오래전부터 서방 자유세계에 고세율, 고복지, 큰 정부 등 미끼를 던져서 경제를 잠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 세계의 많은 경제 정책을 보면 표면적으로 사회주의처럼 보이지 않고 명칭 또한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탈취하거나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권력을 확대해 사회주의에 근접하는 고세율과 고복지, 그리고 국가 경제에 국가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방 선진국의 고세율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실시하는 중요 경제 정책 중 하나인 고세율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본래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가 아니죠. 높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대량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넘기는 것으로 그 본질은 점진적이고 엄밀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유재산 폐지 정책입니다. 고세율 정책과 공산주의의 공유제, 평등주의는 가는 길이 다를 뿐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둘의 차이는 단지 국가 점유가 생산 이전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후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뿐이죠. 공산 정권의 공유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생산 자원을 점유하는 반면에 서방 국가의 고세율 정책은 개인이 생산 자원을 점유는 하지만 생산해낸 부는 세수 형식으로 거둬들여 국가가 점유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은 사실 국민의 부를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단지 후자는 공산주의 공유제만큼 폭력적이지도 않고 또 투표와 입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시행할 뿐입니다. 복지제도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혹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악령에게 고복지, 고세율 정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빌미를 준 셈이죠. 이재민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사회보장과 같은 정부의 구제정책은 분명 함정입니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방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고복지 정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수가 많지 않다면 막대한 사유재산을 납세를 통해 공공영역으로 옮기거나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고복지 정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통계 대상 35개 시장경제 국가 중 27개국의 근로소득 세율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로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1, 2위 모두 유럽 국가로 나타났는데요. 1위가 54%, 2위가 49.4%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유럽 여행을 많이 가시죠? 유럽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20%나 부과하기도 하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에다가 기업세와 다른 기타 세금을 더하면 전체 세율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1900년 전후에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경제 선진국 20개국을 조사해 본 결과 개인소득세가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900년 이탈리아의 최고 세율은 10%, 그리고 일본과 뉴질랜드는 5%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이르러 이들 20개국의 세율은 최고율에 달했는데요. 평균 세율이 60%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 후 완만히 감소해 현재는 40% 선을 오르내리고 있죠. 문제는 고세율 제도가 부유층만을 겨냥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빈곤층 역시 직접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흔히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반면 빈곤층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곤층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그동안 받아오던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들어 빈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일정 수입 범위 내에서 일을 많이 할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줄어드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빈곤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세율과 쌍벽을 이루는 공산사회주의 정책 중 하나인 고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